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심야에 운행하는 지하철마다 경찰관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낙태권 제한론자로 알려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낙태약 확보에 나섰습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이후 맨하탄 어퍼웨스트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주변에서 주차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체포, 공수처로 압송됐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헌법 준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은 한국 시간 15일 새벽 4시 30분 윤석열 체포작전을 개시, 오전 10시 33분 윤석열을 체포, 공수처로 압송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윤 씨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윤석열 체포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공조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고 헌법을 사수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변함이 없으며 법의 지배에 관한 미국과 한국 공동의 약속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국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정부와 계속 공조할 것이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비상소집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집에 응한 직원은 100여 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본부장을 관저에서도 발견하고도 이들을 체포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 공무원 등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후 이들 경호처 간부 2명뿐 아니라 윤체포에 나섰던 공수처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사수를 명령한 강성지도부를 그대로 남겨둠에 따라 경호처 내부의 많은 직원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영장 집행을 실패한 이후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놓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지 먼저 김관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200페이지 분량입니다. 당초 알려진 100페이지보다 2배 늘어난 분량으로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자료가 반영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오늘 공개된 체포 수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라는 국헌 문란 행위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을 동원하는 직권 남용도 이루어졌다고 적시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 점거하도록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공수처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내실 있는 조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이 발부한 2차 수색영장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수처가 관저를 진입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든 건지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개한 수색영장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신한미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 성명은 윤석열,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 일출 전과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역시 수색영장과 같은 내용인데 1차 영장 때와 달리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단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영 부장판사가 발부한 1차 영장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는데 2차 영장엔 이 문구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해당돼 수색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1차 영장엔 이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돼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2차 영장엔 이런 단서 조항이 빠진 걸로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저 진입이 불법 침입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 기재가 없어도 그것은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군사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요. 경찰과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는 성공했지만 동일한 피의자, 동일한 범죄 사실에도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체포영장 불법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고 100개 전철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신년연설을 통해 현재 뉴욕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치안 확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6개월간 뉴욕시 전철역의 심야순찰 경찰 인력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특히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심야의 안전 확보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어뜨리는 사건을 막기 위해 전철역 100개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역사 내 조명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철역은 약 430개 정도이므로 이 중 4분의 1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철역 안전이 대폭 강화되는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부부 공동소득이 연 32만 3천 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 인플레이션 부담 덜기 명목의 $500를, 연소득 15만 달러의 개인에게는 $300를 각각 환급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360만 명을 포함 뉴욕 주민 86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3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자녀세액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의 가정 중 4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330에서 최대 $1,000를, 4세에서 16세 자녀가 있으면 기존 $330에서 $500까지 지원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낙태권 제한론자로 알려진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낙태약 확보에 나섰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신년연설을 통해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여성들의 낙태권을 수호하기 위해 낙태약을 확보하고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여성이 자신들의 생식권 선택이 침해받지 않도록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할 것이며 뉴저지 모든 여성에게 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하지만 뉴저지주의 가치관이 시험에 든다면 결코 뉴저지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장악한 주정부는 대표적 낙태약 2개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도 이 같은 대열에 합류한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의 어제 신년 연설은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연설로 그는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우리 여정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는 임기 첫날부터 그랬듯이 뉴저지주 주민에게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1년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3선에 도전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출마를 선언한 6명이 열띤 경선을 펼치게 됩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시행 이후 맨하탄 어퍼웨스트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주변에서 주차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5일 자정부터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 차량에 대한 교통 혼잡세 징수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 맨해탄 어퍼웨스트 사이드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주변 지역에서 주차난이 심각해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퍼웨스트 사이드 아파트에서 문지기로 근무하는 한 남성은 최근 새로운 자동차와 번호판이 동네에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저지 차량 번호판이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두고 말다툼하는 것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한 시민이 증언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한 맨하탄 출퇴근이 늘어나면서 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맨하탄행 열차를 이용하는 통근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미네올라역부터 론콘코마역까지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일대 대부분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햄스테드역을 이용하는 한 통근객은 역 주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원래 출근 시간대에 이용하던 열차를 놓치고 주차에만 30분 이상 소요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통근객들은 MTA가 역 일대 주차 공간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차난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 가자전쟁 휴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여 만입니다. 중재국 카타르와 하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을 보면 하마스는 6주간 이어질 휴전 첫 단계에서 인질 33명을 석방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여성, 19세 미만 어린이 등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으로 50세 이상 남성을 풀어준다는 내용입니다. 하마스는 인질 중 생존자를 먼저 석방한 뒤 시신을 귀환시킬 계획이다. 일단 일주일에 3명씩 풀어주다가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머지를 전부 석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모든 수입품에 대한 고액관세 부과를 공약한 가운데 이 같은 관세 징수를 위한 별도의 연방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SNS에서 나는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때의 수입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은 재무부 산하국세청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 업체 등으로부터 관세를 걷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한다고 밝힘으로써 관세 부과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의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청구를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경제는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되레 우리 자신에게는 세금을 매기면서 세계 다른 국가에는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징수할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재 미국에서는 관세청 등이 없고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 경보국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대외수입청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제안한 것으로 트럼프는 배넌의 제안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또 배넌은 대외수입청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투자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새로운 세금 수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어제 상원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표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부적격자 논란이 일고 있는 헤그세스 지명자는 어제 연방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고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나날이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큰 위협이며 특히 미군이 주둔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에 가까운 동맹이 특별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은 미국 정부의 기본 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며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하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헤그세스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석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한 것은 향후 북한과 협상도 하기 전에 큰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헤그세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즉각 이를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내가 말할 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김정은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그럴 의지가 없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정보와 군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헤그세스 지명자는 프린스턴 대학과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서 근무하다 주방위군으로 복무한 뒤 팍스뉴스에서 앵커로 일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초뿐 아니라 한 해 내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 10개 중 2개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를 0, 즉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12월에는 연내 2회 금리 인하를 전망했으나 올해 1월 들어 금리 인하 횟수를 0회로 전망했고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2월에도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1월에도 동결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 대부분은 금리 인하 횟수를 당초 전망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바클리는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연내 2회에서 1회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4회에서 2회로,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은 3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등 상당수 투자은행이 이달 들어 통화 긴축 전망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최종 기준금리 전망 역시 변경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 연말 연준의 최종금리를 연 4.5%로 예상했으며 이는 올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이치뱅크도 내년은 물론 내후년, 즉 2027년 중반까지 연 4%로 현 2년 6개월간 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올해 3분기 말 금리를 4%로 현재보다 0.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6월, 웰스파고는 내년 3분기, 노무라는 내년 중 기준금리가 연 3.75%로 추정했습니다. 이외에 바클리는 내년 중 연 3.5%, 시티는 올해 10월 연 3.25%, TD뱅크는 올해 말 3.0%를 금리 전망치로 제시, 이들 3개 은행은 현재보다 최소 1%포인트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대형 산불들이 발생해 한인들의 피해도 극심한 가운데 PCB뱅크가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특별 페이지를 개설,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PCB뱅크는 특별 페이지를 통해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극심함을 짚으며 고객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B뱅크의 산불 피해 특별 페이지에는 고객들의 재정과 계좌 문의를 위한 핫라인과 온라인 뱅킹 서비스 안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PCB뱅크 지점, 금융사기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방재난관리청 피마 재난지원센터, LA 카운티 경제개발 코퍼레이션,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응급서비스 사무국 등 안내를 포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5월 뉴욕 노선 증편을 기념해 특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들은 뉴욕에서 인천 노선 항공권을 텍스 및 유리활증력 포함 최저 1,100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가 이벤트가 적용되는 항공 노선은 증편이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10월 26일 사이에 출발하는 뉴욕 인천 노선 항공권입니다. 이번 증편을 통해 뉴욕 인천 노선을 매일 2회 운항해 미주 노선 이용객들에게 더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증편 스케줄과 특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퀸즈 큐가든 주택에서 사망한 55세 남성이 쓰레기 봉지에 쌓인 채 침대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14일 오후 5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뉴욕시경은 사망한 남성을 발견했고 이 주택에서 거주하는 2사람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가 갈수록 늘어나는 택배 배송 트럭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친환경 배송 시스템인 마이크로허브 존 프로그램을 올 상반기 중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검찰청이 14일 퀸즈 포레스트힐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마리화나 업소 더 스모크 하우스를 폐쇄했습니다. 이 상점에서 수십만 달러어치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들을 압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들이 맨하탄 42스트릿의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운영할 것을 뉴욕시장과 시교통국에 요청했습니다. 연방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LA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한인 등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32% 지지율로 압도적인 차기 뉴욕시장 후보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담배 제품 니코틴 함량 하향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줄이고 중독성이 없는 수준으로 낮추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 행위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받아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연방의회에 통보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5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월 1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